저는 남북 기본조약이 굉장히 매력적인 운동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가슴이 좀 두근거렸던 거는 3년 뒤면 아무튼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구나. 그러면 이 3년 사이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단 그 국회가 지금 현재 여당이 한 190석 가까이 되는 이 여당이 있는 국회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운동들을 지금부터는 좀 꾸준히 해 나간다면, 지난번 토론에서 김영삼 정부 얘기했던 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이렇게 잘 갖고 놨던 이제 남북의 관계들을 김영삼 대통령이 잘 받았다면 남북 관계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을 건데, 그때 그거를 실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요런 좀 기본적인 분위기들을 잘 갖고 내고, 요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그 남북의 종전선 70주년의 종전선언을 하겠다 라는 이런 이슈들을 대통령이 가져 나오고, 그리고 2023년도에 새로 뽑힌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내는 그림, 그리고 요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통일의병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이런 그림들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영수 의병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 기본조약을 위해서 우리 의병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기본조약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에서 했었던 6.15 선언,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했었던 14선언,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들을 다 한번 조합을 하면은요, 아마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했던 기본 조약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문제를, 평화체제를 우리가 직접 한번 조약을 만들어 본다. 이게 이제 1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대국민적으로 할 건가, 연대에서 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련이 된다면은 국회도 이제 결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일외교위원회, 이쪽에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이것들 논의를 하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각자가 만들어 보는 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각 지역별로 개인이 본부별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설명드렸을 때 국민이 준비하고 국민이 국회에 제안하고 국회가 정부에 제안해서 정부가 이제 남북 회담을 통해서 가져오는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다듬어서 비준을 한다. 이제 이 구도인데 이걸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는 과정에 쉽지는 않다. 국민이 제안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국민이 제안할 만큼의 미리 준비를 의병이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국민이 제안하기 위해서 국회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이걸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 그렇죠. 머리를 좀 싸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단기전이 아니라 중장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은 뭐 국회에서 합의하고, 예를 들면은 정부가 먼저 제안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먼저 제안해서 국회에서 좋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하겠다. 만일에 정부가 기본 합의서를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것들 정부가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만날까 안 만날까 퀘션 마크예요.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이 대선이 끝난 올 연말까지 북미 회담도 없을 거예요. 북한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5년 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5년 차에 들어가면은 북한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 않거나 내지는 북한 내에서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아마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차기 정부 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는 다르죠. 새로운 걸 제안할 수 있고 북한도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파트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에서 북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도 우리가 올 하반기에 뭐 해서 끝낸다가 아니라 조금 길게는 2년, 3년 이렇게 벌고 진행할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 우리가 국민 여론을 만드는 일을 한 1년 정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올 하반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의병 내에서 기본 합의서 만들고 이 운동에 대한 방향을 합의하는 것만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의병 내에서만. 그리고 내년에는 이걸 가지고 전체적인 공론화와 연대 사업을 벌여본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타임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저는 통일 관련된 논의나 국회, 국제 정세, 뭐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입장이나 국내 정부 정치 세력들의 각자의 이해관계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면 왠지 할 게 없고 허탈하고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지금 그 남북 기본 조약 운동 캠페인이나 뭐 정쟁 캠페인 이거는 그 국민이 주체가 돼서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마땅히 해야 되는 운동이기도 하고 이건 저는 2, 3년 내지는 뭐 이후에 통일될 때까지 조금 더 뭐 폭넓게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중심으로 뭔가 좀 집중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네,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가슴 설레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2023년은 종전원년, 평화원년 이렇게 이제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현 정부에서 예를 들면은 이 추진하면 좋겠지만은 현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안 풀린다면은 차기 정부에서 2022년에 대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변화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어떤 일이 저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자, 조약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득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는데 그 2023년 7월 27일까지 1000일 좀 넘게 남은 것 같거든요. 한번 1000일 정도는 해보자. 천일의 약속. 그래. 그리고 국회가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통위가 참여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뭐 국회의원 뭐 20명 명수로 참여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부의 대표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겠죠. 뭐 국민청원하고 우리가 이제 일정 정도 준비가 되면 그 다음에 국회에 제안하는 방식과 국민청원을 그렇죠. 진행하는 방식 해서 정부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방식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아니라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정부가 받아들이게 하고 뭐 가능하다면 현 정부가 이 대화를 추진해서 현 정부에서 준비되고 대화를 추진하고 한데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추진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면 다음 정부에서 받아 안아서 바로 대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빠르게 그리고 실속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와 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펼쳐질 분위기도 아무튼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K-방역 이래 가지고 좀 우리가 요즘 자부심이 좀 많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만큼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생각하는 나라도 참 없었는데, 아무튼 이 미국에 대한 좀 환상이 좀 많이 깨진 부분들이 있다. 이런 좀 맥락들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무튼 코로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지 않냐. 이제 그럴 때 사실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들이 닥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좀 가져올 좀 사회 변화들이 가속화될 건데,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경제적인 활로에서 이렇게 남북 관계의 개선, 남북 교류,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좀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또 분위기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거예요. 첫 번째,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건, 미국이 선진국인 건 군사력, 뭐 경제력에서는 선진국이겠죠. 근데 어떤 인간의 복원이라든지 인간의 생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선진국이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고요. 우리도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세계는 이 하나의 연결돼서 하나의 어쨌든 글로벌 이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분업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수도비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분업이 수도비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자기 내에서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되고 국내 시장에서 소비가 되고 생산이 돼야 되거든요. 뭐 유럽이 이번에 마스크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드는 공장이 없다는 게 유럽에는. 중국에 의존해갖고. 근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유럽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공장을 만들겠죠. 이제 투자를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각국의 단위의 국가 차원에서 각국이 어쨌든 내수가 이루어지고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시스템으로 일정하게 좀 전환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계 글로벌 어떤 협력체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전환이 왔을 때 만일에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딱 수동된다고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참 어려워질 거예요. 자, 대한민국도 수출 주도형 산업 체제, 국가 체제거든요. 산업 체제거든요. 이게 아주 위험하죠. 대기업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정영수 병 이야기했듯이 결국 우리는 이런 출로를 북한으로부터 한반도가 하나에 대해서 경제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코로나가 갖다 준 우리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어떤 방향을 코로나가 우리한테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굿. 이제 K-방역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럼 K-피스도 우리가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굿. 그래서 코리아식 피스는 이런 거다. 뭐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함께 스님이 좋아하시는 화해 상생하는 게 우리 코리아 피스다. 그래서 코리아 피스를 K-피스를 만들어서 쭉 나열하면서 계속 더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좋네요. 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K-피스 확 와닿는데. 좀 좋네요. 자극받았구나, 홍수야. 나한테 자극받았구나. K-피스를 바로 남북 기본 조약을 맺고 이 전쟁을 없애는 어떤 남북한의 노력, 이것 자체가 그냥 K-피스네. 좋네, 좋아. 멋져. 휴전 67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전 세계 1억 명이 참여하는 종전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끝내고 평화정책을 하자. 그리고 더 이상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제재보다는 대화 협력으로 관계를 풀어가자. 그리고 이제 군비 경쟁에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통일의병이 제안하는
남북평화협정. 그래서 남북평화협정을 통해서 남북이 미리 준비하고 미리 추진해 나가자. 그래서 남북이 주인이 돼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언제까지 1000일이 넘는 휴전 70년이 되는 1923년 7월 27일 이전에는 반드시 종전도 하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그래서 종전원년, 평화원년이 되는 해로 만들어가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병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한반도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종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각자 연구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면서 3년을 알차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전쟁 70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전협정 67년이라는 계기를 맞이해서 이런 우리가 토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토론들이 전국에 있는 각 단위에서 우리 의병들이 또 토론을 통해서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모은 걸 우리가 6월 20일 법륜스님과 함께 걷는 DMZ 평화 걷기에서 화해 평화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화해 평화 선언을 하고 우리가 그 이후부터 바로 연대 사업인 한반도 종전 캠페인과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두 가지 운동, 이걸 아까 이야기했죠. K-피스 운동을 우리가 가열차게 벌여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병님들 시간을 좀 내서 토론에 적극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휴전 70년이 되는 해에 이전에 평화원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병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